안녕하세요 여러분, 레미 선생님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만났던 작곡가 비발디 이야기로 다시 시작해 볼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특강에서 비발디의 4개 중 여름을 자세히 들어봤죠. 뜨거운 햇빛, 너무 더워서 지친 사람들, 윙윙거리는 벌레 소리, 그리고 마지막에 몰아치는 무서운 폭풍까지. 비발디는 여름이라는 계절을 그냥 말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음악으로 들려준 작곡가였어요. 그런데 사실 4개에는 여름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4개라는 제목처럼 이 곡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모두 들어있답니다. 먼저 봄을 만나볼까요? 봄 음악에는 새들이 노래하고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따뜻한 봄날이 펼쳐져요. 그런데 봄이라고 늘 조용하고 평화롭기만 할까요? 아니에요. 갑자기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이 치고 봄비가 내리는 장면도 음악 속에 들어있어요. 비발디는 봄의 맑은 날씨와 갑작스러운 비까지 소리로 그려냈답니다. 다음은 우리가 이미 만났던 여름이에요. 비발디의 여름은 시원한 바닷가에서 아이스크림을 먹는 여름이라기보다 뜨거운 햇빛 때문에 지치고 벌레 소리가 들리고 마지막에는 거센 폭풍이 몰아치는 여름이에요. 그래서 여름 음악을 들으면 정말 날씨가 점점 무거워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에는 가을이에요. 가을은 어떤 느낌일까요? 우리는 보통 가을 하면 낙엽, 바람, 조용한 분위기를 떠올리기도 하죠. 그런데 비발디의 가을에는 사람들이 곡식을 거두고 기뻐하며 축제를 즐기는 장면이 나와요. 신나게 춤추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음악 속에 담겨 있어요. 뒤쪽에는 사냥 장면도 등장한답니다. 마지막은 겨울이에요. 겨울 음악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몸이 덜덜 떨리고 얼음 위를 조심조심 걷는 느낌이 나요. 짧게 떨리는 음들을 들으면 정말 추워서 몸을 움츠리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비발디는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나하나 소리로 그려냈어요. 비발디의 4개는 계절을 소리로 그린 음악이에요. 그림은 색으로 계절을 보여주고 글은 말로 계절을 설명하지만 비발디는 음악으로 계절을 보여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멋진 음악을 만든 비발디는 어느 나라 사람이었을까요? 바로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오늘은 비발디를 따라 이탈리아로 음악여행을 떠나볼 거예요. 이탈리아는 유럽에 있는 나라인데요. 지도를 보면 모양이 아주 재미있어요. 마치 장화처럼 생겼거든요. 이탈리아의 수도는 로마이고 비발디가 태어나고 활동했던 도시는 베네치아예요. 베네치아는 조금 특별한 도시인데요. 길 대신 물길이 있고 자동차보다 배가 더 잘 어울리는 도시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기억할 이탈리아의 두 도시는 이렇게예요. 로마에는 콜로세움, 베네치아에는 비발디. 먼저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가볼게요. 로마에는 아주 오래된 건축물이 있어요. 바로 콜로세움인데요. 콜로세움은 옛 로마 사람들이 모여 큰 구경거리를 보던 아주 거대한 경기장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축구장이나 공연장에 모이는 것처럼 옛날 로마 사람들도 콜로세움에 모여 여러가지 볼거리를 보았답니다. 콜로세움에는 약 5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5만 명이라니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 학원 근처에 있는 구덕운동장을 떠올려 보세요. 구덕운동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죠? 약 1만 2천 명이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하니 콜로세움은 구덕운동장보다 훨씬 더 많은 약 4배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정말 거대한 공간이었어요. 콜로세움에서는 검투사 경기, 동물 사냥, 전투 장면을 흉내낸 큰 볼거리를 같은 것들이 열렸는데요. 지금 생각하면 무섭고 잔인한 부분도 있지만 옛 로마 사람들에게 콜로세움은 많은 사람이 모여 구경하던 대표적인 장소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옛날처럼 경기를 하는 곳은 아니고요. 지금의 콜로세움은 전 세계 사람들이 로마의 역사를 보러 가는 소중한 유적지예요. 그리고 지금 콜로세움을 보면 처음 만들어졌을 때처럼 완벽한 모습은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지진도 겪고 사람들이 돌을 가져다 다른 건물을 짓기도 하고 비바람을 맞으며 조금씩 무너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한쪽 벽이 많이 사라진 모습으로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 특별하다는 거, 콜로세움은 부서진 건물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을 버텨온 로마의 시간표 같은 건물이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로마에 가서 진짜 콜로세움을 보게 된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날지도 몰라요.
이거 한마음에서 배웠던 곳이다. 그렇게 떠올릴 수 있다면 오늘의 특강은 오래오래 기억에 남겠죠? 그런데 이탈리아는 콜로세움처럼 오래된 역사만 가진 나라가 아니에요. 사실 이탈리아는 우리가 피아노를 칠 때마다 만나는 나라이기도 해요. 먼저 우리가 매일 부르는 도레미파솔라시 이 개 이름도 아주 오래전 이탈리아 음악 선생님이었던 귀도 다레초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노래를 배우기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귀도 다레초는 사람들이 음을 더 쉽게 기억하고 노래할 수 있도록 방법을 고민했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도레미의 역사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부르는 도레미파솔라시 속에도 이탈리아 음악의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거예요. 피아노와 포르테도 이탈리아어인데요. 우리가 매일 치는 악기 피아노도 이탈리아에서 처음 만들어졌어요. 피아노라는 말은 이탈리아어로 여리개라는 뜻인데요. 그럼 피아노는 여리개만 치는 악기일까요? 아니죠. 피아노는 손가락의 힘에 따라 여리개도 칠 수 있고 세게도 칠 수 있어요. 옛날 건반 악기 중에는 소리의 크기를 마음대로 조절하기 어려운 악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아노는 내 마음을 소리의 크기로 표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악기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포르테라는 말도 들어봤죠? 포르테는 이탈리아로 세게 강하게 라는 뜻이에요. 피아노는 여리게, 포르테는 세게. 그 밖에도 악보에는 이탈리아어가 많이 나와요. 알레그로는 빠르고 생기 있게, 크레센도는 점점 크게, 돌체는 부드럽고 달콤하게. 악보 속 이탈리아어는 작곡가가 연주자에게 남긴 작은 안내판 같은 말이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비발디의 사계를 통해 이탈리아 음악을 만나봤어요. 로마의 콜로세움도 알아봤고 도레미파솔라시, 피아노와 포르테처럼 악보 속에 숨어있는 이탈리아어도 찾아봤지요. 그럼 오늘 간식도 이탈리아 느낌으로 준비하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의 간식은 바로 파스타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파스타가 뭔지 알고 있나요? 이탈리아 하면 피자도 유명하지만 파스타도 아주 유명한 음식이에요. 우리가 아는 스파게티도 파스타이고 짧고 구멍난 마카로니도 파스타이고 꼬불꼬불한 푸실리도 파스타예요. 보통 파스타는 삶아서 소스와 함께 먹지만 오늘은 특별하게 바삭한 과자로 만든 파스타칩을 먹어볼 거예요. 오늘은 귀로는 비발디를 듣고 눈으로는 콜로세움을 보고 악보에서는 이탈리아어를 찾고 입으로는 파스타칩을 맛보며 이탈리아를 기억해보는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떠난 이탈리아 여행 어땠나요? 이탈리아는 멀리 있는 나라 같지만 사실 우리 가까이에 숨어 있어요. 비발디의 음악 속에도 우리가 부르는 도레미 속에도 매일 연주하는 피아노 속에도 악보에 적힌 포르테와 알레그로 속에도 이탈리아가 숨어 있답니다. 음악을 배운다는 건 건반만 누르는 일이 아니에요. 음악을 통해 역사도 만나고 나라와 문화도 만나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일이기도 해요. 자, 이제 우리도 비발디를 따라 떠난 이탈리아 음악 여행을 파스타칩과 함께 기억해 볼까요? 다음번 이탈리아 여행에서 또 만나요.